건강과 네. 전역의 안전 빵빵. 안전 오늘은 빵빵. 네, 이현주 의원입니다. 화이팅! 네, 이현주. 화이팅! 자, 그럼 우리가 네 번째 주제로 간단하게 내년 총선 보수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되나 이현주 의원의 생각 네. 우리 이 친구들하고 많이 나눠주세요. 네, 저는 뭐 우선 네. 뭐냐면 뭐 네. 그냥 구도가 중요하잖아요. 구도. 네, 그래서 네. 선거는 구도가 중요한데 이렇게 보면 어쨌든 분열하는 쪽과 통합하는 쪽이 있으면 반드시 통합하는 쪽이 이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물론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안에 내부가 복잡해요. 네, 막 이렇게 그럼요. 뭐 좀 네, 힘들죠. 약간 이렇게 애증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슬기롭게 잘해서 또 이렇게 자기들의 또 기득권도 내려놓을 사람들 좀 내려놓고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통합하는 분위기 뭔가 되는 집안 네. 되는 집안이 돼야 되는 집안 네. 그리고 혁신 그래서 이 구태하게 갈 거냐 혁신해서 갈 거냐 근데 저쪽은요 자기들 친문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말로는 물갈이 근데 네.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운동권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무시무시할걸요. 네. 네. 그래서 보면요 젊은 운동권이 더 무섭습니다. 네. 왜냐면 옛날에는 다 뭐 웬만한 운동권 하지만 지금 제 세대만 해도 이 운동권이라고 하면 정말 비정상적이고 아주 과격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보수 쪽은 정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웰빙으로 음. 계속한다. 이거는 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정말 이제는요 사람들이요 제가 보니까 보수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보수가 탐욕스러워 네, 보였고 그런 거죠. 자기만 알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신성. 자유한국당도 그래요. 이런 게 좀 더 필요한 거죠. 우리 이현주 네. 의원처럼 진짜 당원권 정지라도 이거 감수하고 뭐 내 목을 쳐라 이런 기분으로 딱 그 결의를 다져야 되는데 다 나한테 무슨 비난을 언론에서 조금 쓰면 그거 달려가 갖고 아니라고 막 얘기하고 지금 뭐 언론 환경이 너무 나쁘니까 답답해요. 네.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의연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의연하게 이렇게 가야 막 돼요. 프레임 가지고 덮어 씌우면요 음. 프레임을 뒤집어야 돼요. 그렇죠. 네, 다른 프레임으로 뒤집어야 됩니다. 네. 자, 내년 총선에 보수의 전략적인 선택,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수가 완전히 새로운 정말 모습으로 새로운 나와야 모습으로, 된다. 정말 진정성 있고 그렇죠. 헌신성 있는 모습으로. 그런 거를 아까 러브민님께서도 후원해 주시면서 막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막 너무 이제 계속 응원한다 이런데 자, 보수의 전략적 선택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젊은 청년들을 공천을 많이 한다라든가 네. 예를 들면은 정말 사선 이상은 이제 그만해라 좀 네. 쉬고 네. 다시 나와라 네. 뭐 이런 거라든가 네. 뭔가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이현주 의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거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뭐 친박 비박 막 하긴 하는데 네. 양쪽 다 보면 책임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네. 다 서로 알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책임이 있다 없다. 네.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정말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냥 조금 쉬어도 되는 분들이 계시고 이거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자발적으로요. 네. 내가 보수가 살아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라는 감동적인 모습을 쭉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한 뭐 20-30명 쫙 네.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 근데 청년들도 그냥 젊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사상이 뚜렷해야 돼요. 옳습니다. 네, 철학이 뚜렷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헌신적이어야 돼요. 이기적이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 잡초 그래서 제가 우파 운동권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이런 사람들 많이 영입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제가 그래서 요새 이제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는 네. 걸 이병태 교수님하고 구성을 네.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저는요 제가 보니까 이 우파에 풀뿌리 단체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파티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부터 우리 그냥 어디 이제 그렇다고 너무 막 화내시지 마시고 아이 살살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같은 이런 행동한 자유시민 같은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요 같이 손잡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도요 제가 티셔츠도 맞추고 재밌는 네. 것도 해보려고 그러니까 네. 꼭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풀뿌리 속에서 왜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다시 서야 하는지를 사람들한테 저는 알려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신 분들도 이제 블루리본 운동을 하자. 그래서 네. 블루리본에다가 가치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 또 뭐
이쪽도 이제 우파 시민 운동을 우리 안영환 의원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네. 같이 이제는 무조건 네. 막 다 합쳐서 리본도 달고 티셔츠도 하면서 네네네. 이제는 저는 올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길바닥에도 이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보니까 네. 정말 가슴 아픈 뉴스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조양호 회장이 네. 돌아가셨는데 저는 막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 몰수해서 기업을 국유화하고 저렇게 충격받아서 죽게까지 저는 어쨌든 병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냥 병이 갑자기 악화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나이로 볼 때 그러니까 그때 팔다리 다 그야말로 능지처참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기업인으로서 능지처참을. 완전히 인민재판한 거예요. 네, 인민재판.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노조들 하는 건 뭡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를요. 저는 우리 노후자금이잖아요. 네. 노후자금 가지고 지들이 뭔데 말이야. 그렇게 막 멋대로 기업 조지고. 국민연금, 민노총 네. 다 털어야 됩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민노총에서 돈 진짜 쓰는 거 보면 무시무시하죠. 네, 진짜. 이렇게 봐서 제가 오늘 이제 그걸 얘기를 내부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네. 시민단체들이 좀 연대를 해서 네.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을 연금 운영을 갖다 지금 국가가 독점하잖아요. 그걸 우리 그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렇죠. 네. 그게 정석이죠. 이거는 네. 작년에 보면 완전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씩 수익률 내려갈 때마다 이게 몇 년씩 한 6년, 7년, 8년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고갈 시기가 빨라지거든요. 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서 이때까지 보면 다 5, 6% 정도 수익을 냈는데 지금 내년에요. 정말 역대 최하의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될 수도 없는 게 국민연금 이게 말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네들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주가 떨어지면 주가 떠받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이거 저는 정말 너무 눈먼 돈이 돼가고 가슴이 있어요. 아프고 근데 문제는 청와대 대변인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요. 국민연금에 연금 운용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다 손 떼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하고는 뭘 하고 싶지가 않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양호 회장을 죽음의까지 이르게 한 거는 어떤 분들이 그분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하는데 정말 이 정권에 말하자면 학대에 의한 제가 보기엔 이 정권이 죽음으로 너무 물었다 이런 생각이 안타까워요. 듭니다. 정말 아무리 갑질을 했다고 해서 경영권을 뺏길 정도는 아닌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갑질도 네. 보면 다 무죄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물컵 던지고 땅콩 이거 잘했다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만은 이걸 너무 가지고 심했어, 정말.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음모에 있어서 말린 것 같아. 그런 것 아무래도. 같죠. 네, 저도 그러니까 말린 미끼를 것 같아요. 던지고 거기에 철없이 그냥 미끼를 턱 물었다. 무서워요, 이 무섭죠. 사람들. 정말 정말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내가 당하기 전에 네. 정말 이거 딱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민단체들이 좀 논의를 해서 저는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독점 거부 운동 네. 이런 거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지금 이제 조양호 회장의 문제를 비롯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기업을 이런 식으로 고사시키고 이런 식으로 초토화시킨 뒤에 이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공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공산하는. 차베즈가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네. 석유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국유하고. 그래서 한 언론인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거는 칼을 입에다 물고 살라고 하는 것과 그래요? 똑같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이 저도 이렇게 쫙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자, 지금 벌써 12시 5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현주 의원이 진짜 총칼 없이 이렇게 가녀린 또 이 몸매로 그렇지만은 아주 결기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이현주 의원은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나요? 남편한테 이제 네. 좀 이렇게 좀 위로도 받고 네. 우리 남편이 아주 가장 열렬한 지지자거든요. 진짜 그래서 행복하네요. 네,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원래 정치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 때문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쁘죠. 네, 그래서 집에 가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다행이네요. 네. 자, 이현주 의원한테는 든든한 지원군인 두 남자
손자가 있습니다. 네. 아들과 남편.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지원군은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네. 저도 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 항상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다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인들보다 잘 살고 네.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끔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나라 물려줘야 된다. 그럼요. 네.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를 진짜.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물려줄 수 없다. 맞습니다. 진짜. 지금 이제 결론은 네. 이제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은 다 아이들 걱정으로 끝납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국가를 mother country, 모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엄마의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자, 우리 이현주 의원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